결혼 4개월 전 그 집안의 비밀. 제1부 흔들리는 신뢰와 의심의 씨앗. 프롤로그 익명의 경고. 결혼식까지 석 달.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그 쪽지 하나가 시작이었다. 선영은 손톱 밑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휴대전화 화면 속 메시지를 10번도 넘게 읽었지만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용민 씨? 그 사람. 서초동 고급 룸살롱의 VVVIP입니다. 조심하세요. 발신인은 익명. 프로필 사진도 이름도 없었다. 선영은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다. 악의적인 장난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리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 불안은 손가락 끝까지 스며들었다. 결혼은 이미 8알이 끝난 상태였다. 청첩장은 인쇄소로 넘어갔고 예식장 계약금도 치렀다. 양가 부모님은 매일 전화로 하객 명단을 조율하고 계셨다. 그냥 모른 척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맞선에서 약혼까지 단 4달. 선영과 용민이 처음 만난 건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주선 덕분이었다. 양가 모두 사업으로 이름난 집안이었다. 선영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사를 운영했고 용민의 아버지는 수입 유통업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사업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우리 아들이 35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저희 딸도 33입니다. 한번 만나보게 해볼까요? 그렇게 첫 만남이 성사됐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용민은 키가 크고 단정했다. 말투도 정중했고 예의도 발랐다. 선영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해외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패션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용민은 유학파였고 선영은 국내파였지만 대화에 막힘이 없었다. 식사 후 용민이 먼저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선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뒤였다. 세 번째는 그 다음 주. 한 달이 지나자 용민은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선영은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답했다. 좋아요. 사귄 지 2달 만에 양가 부모님이 만났다. 상견례 자리였다. 상견례는 용민의 집에서 열렸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 창으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용민의 어머니가 현관에서 선영을 맞았다. 어서 와요, 며느리.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따뜻한 목소리였다. 선영은 긴장이 조금 풀렸다. 거실에는 용민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위험 있는 인상이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용민이가 선영 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선영의 부모님도 함께 자리했다. 인사가 끝나고 모두 식탁에 앉았다. 그때였다. 거실 안쪽 방문이 열리더니 한 소녀가 나타났다. 자연아, 인사해라. 용민의 어머니가 불렀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선영은 깜짝 놀랐다. 동생이 있었구나. 용민은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 자연은 15살쯤 돼 보였다. 단발머리에 하얀 피부, 조용한 인상이었다. 용민의 어머니가 설명했다. 늦둥이에요. 우리 막내딸. 선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예쁘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다. 용민 오빠가 35인데 동생이 15? 20살 차이. 아니, 정확히 계산하면 13살 차이였다. 선영은 용민을 슬쩍 봤다. 용민은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용민의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다. 좋은 인연을 맺게 돼서 기쁩니다. 모두 잔을 들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선영은 한 가지를 눈치챘다. 용민의 아버지는 자연에게 말을 한 번도 걸지 않았다. 자연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만 먹었다. 어머니는 자꾸 자연의 반찬을 챙겨줬지만 아버지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저렇게 딸을 무시하나?
선영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식사 후 용민의 어머니가 선영을 따로 불렀다. 우리 자연이 좀 내성적이에요. 언니 생기면 좋아할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챙겨줄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상견례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다. 양가 부모님은 빠른 결혼을 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좋은 혼처가 어디 있어. 날 빨리 잡아라. 선영의 어머니가 재촉했다. 용민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용민이가 나이도 있고 이제 안정을 찾아야죠. 결혼 날짜는 상견례 후 석 달 뒤로 잡혔다. 선영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용민도 좋았고 집안도 든든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은 계속됐다. 상견례 날 본 자연의 모습, 시아버지의 냉담한 태도, 시어머니의 과도한 애착.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선영은 생각을 털어냈다. 청첩장을 디자인하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동안에는 바빠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그 쪽지가 왔다. 선영은 결혼 소식을 SNS에 올렸다. 용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은 한강공원. 석양이 아름다웠다. 곧 결혼합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려요. 댓글이 쏟아졌다. 축하해. 부럽다. 행복하게 살아. 선영은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다. 그날 밤 메시지함에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익명 계정. 프로필 사진은 검은색 화면. 이름도 없었다. 선영은 무심코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용민 씨? 그 사람. 서초동 고급 룸살롱의 VVVIP입니다. 조심하세요. 선영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이게 뭐야?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선영은 용민에게 전화했다. 오빠, 이상한 메시지 받았어. 무슨 메시지? 선영은 내용을 읽어줬다. 용민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악플이야. 신경 쓰지 마. 근데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누가 시세마나 보지. 걱정하지 마. 용민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선영은 안심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메시지를 계속 읽었다. VVVIP라니. 선영은 생각했다. 혹시 정말? 의혹을 확인하기 시작하다. 다음 날 선영은 대학 동기 혜진에게 연락했다. 혜진은 사회부 기자였다. 혜진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서초동에 고급 룸살롱 있잖아. 거기 단골 명단 같은 거 알 수 있어? 혜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선영아, 너 결혼 준비 중이잖아. 설마?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확인해 볼게. 근데 시간 좀 걸려. 고마워, 언니. 이틀이 지났다. 선영은 혜진의 연락만 기다렸다. 세 번째 날 저녁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선영아, 만나자. 전화로 말해줘.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혜진과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선영아, 용민 씨 아니야.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누가?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용민 씨 아버지. 거기 VVVIP 맞아. 선영은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다. 시아버지요? 응. 확실해. 내 후배가 그쪽 취재한 적 있어. 명단에 있었대. 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혜진이 덧붙였다. 근데 선영아, 이거 확인하고 어쩔 거야? 모르겠어. 일단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결혼 취소할 거야?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진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신중하게 생각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잖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용민에게 털어놓다. 선영은 며칠 고민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용민에게 직접 말하기로 했다.
용민을 따로 만났다. 카페 창가 자리.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빠, 나 할 말 있어. 용민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뭔데? 선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번에 받은 그 메시지 있잖아. 응. 확인해봤어. 용민의 표정이 굳었다. 뭘 확인했는데? 오빠는 아니었어. 근데? 선영은 말을 이었다. 아버님이 그 룸살롱 VVVIP래. 용민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누가 그래? 내가 아는 기자 친구한테 확인했어. 용민은 한참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 창을 두드렸다. 그게 사업상 접대야. 선영은 용민의 눈을 봤다. 정말 그게 다야? 용민은 시선을 피했다. 선영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자리에 안 나갈 수가 없어. 사업하는 사람이면 다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선영은 말을 멈췄다. 용민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근데 뭐? 오빠, 집안에 뭔가 더 숨겨진 게 있는 거 아니야? 용민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선영의 머릿속엔 자연이 자꾸 떠올랐다. 상견례 때 본 그 조용한 소녀. 13살 차이. 시어머니의 과도한 애착. 시아버지의 냉담함. 뭔가 이상해. 선영은 용민에게 자연에 대해 물었다. 자연이는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어머니가 늦둥이를 낳으셨어. 몇 살 때? 46. 선영은 속으로 계산했다. 46에 아이를 낳다니. 가능하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혹시 시험관 시술 같은 거 하셨어? 그건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셔서. 선영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깊어졌다. 며칠 뒤 선영은 예단 준비차 시댁을 방문했다. 시어머니가 직접 한복집까지 동행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자연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에요. 선영은 미소로 답했다. 그런가요? 그의 덕분에 집안이 더 풍족해졌지. 선영은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왜 자꾸 자연 얘기를 하는 거지? 한복을 고르는 내내 시어머니는 자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자연이가 엄마 닮아서 얼굴이 참 곱지. 성격도 순해서 말썽 한 번 안 부려. 우리 용민이가 동생 진짜 아끼거든. 선영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한복을 다 고르고 나서 시댁으로 돌아왔다. 시아버지가 집에 계셨다. 어서 와요, 며느리. 시아버지는 친절하게 웃었다. 하지만 선영은 그 미소가 불편했다. 자연도 함께 앉았다. 시아버지는 선영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나?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나? 하지만 자연에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자연은 조용히 밥만 먹었다. 선영은 그 광경을 보며 답답해졌다. 왜 저렇게 딸을 대할까? 식사 후 선영은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었다. 복도 끝,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의 얘기는 밖에서 하지 마. 알았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알아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선영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섰다. 혹시라도 새 며느리한테 말 실수하지 마. 안 해요.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데. 선영은 천천히 자리를 피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안방 문이 닫히자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다. 문득 22살의 봄이 떠올랐다. 대학 캠퍼스의 벚꽃길. 그때 그녀 옆을 걷던 사람은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다. 준호. 지금은 싱가포르에 있는 남편의 친동생. 당시엔 같은 과 동기였던 그 사람. 그는 늘 그녀의 말을 들어줬다. 꿈 이야기를 하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밤새 함께 걸으며 위로해줬다.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다. 하지만 집안은 달랐다. 장남과 결혼해야 한다. 양가 부모님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그녀는 울며 매달렸다. 준호를 사랑해요.
제발 형이 아니라 준호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른들은 고개를 저었다. 집안에 채통이 있다. 장남이 먼저다. 준호도 그녀를 설득했다. 형이 너를 좋아해.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결혼식장에 섰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그녀는 용민을 낳았다. 남편은 사업에 몰두했고 그녀는 외로웠다. 준호는 해외로 떠났다. 소식이 끊겼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다. 그런데 그해 겨울, 시부모님의 장례 준비로 집안이 어수선할 때였다. 해외에서 돌아온 준호가 그녀 앞에 섰다. 오래간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낯설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는 며칠 더 머물렀다. 어느 날 밤, 둘은 우연히 거실에서 마주쳤다. 잠이 안 와? 응. 너도? 대화가 이어졌다. 과거 이야기, 후회, 그리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쏟아졌다. 미안해. 그때 너를 지키지 못해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그들은 선을 넘었다. 흔들려선 안 될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절박한 힘으로 나를 끌어안았다. 단순히 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으려는 듯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팔은 단단했지만 동시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의 입술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맞닿았다. 처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한순간의 망설임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열망에 잠식되었다. 그는 나의 입술을 탐하듯이 거칠게 그러나 간절하게 집어삼켰다. 혀가 얽히는 순간 죄책감과 짜릿한 쾌감이라는 두 개의 감정이 불꽃처럼 충돌했다. 키스는 길고 뜨거웠다. 이성이 아닌 영혼의 대화였다. 입술이 떨어질 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와 똑같은 후회와 탐욕을 동시에 읽었다.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달콤하고 위험한 궤도에서 우리는 다시는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연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무너졌다. 어떻게 하지?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다. 준호에게도 연락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당신 아이예요. 늦둥이를 가졌어요. 남편은 처음엔 기뻐했다. 하지만 자연이 태어나고 한 달 뒤 남편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결과를 본 남편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누구 아이야? 준호. 남편의 주먹이 벽을 쳤다. 내 동생이랑? 넌 미쳤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이혼을 원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이 막았다. 소문나면 집안 망신이다. 조용히 덮어라. 결국 남편은 조건을 내걸었다. 자연이를 내 딸로 키워라. 그리고 준호는 평생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싱가포르로 떠났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자연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내 잘못 때문에 이 아이가. 남편은 자연을 볼 때마다 차갑게 대했다. 배신의 증거였으니까. 그녀는 자연에게 더 집착했다. 미안함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남아있는 준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건 미안함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연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연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자연이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자연아. 응, 엄마.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아.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자연아. 정말 미안해. 혼자 조사를 시작하다. 선영은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다. 검색어를 여러 번 바꿔가며 찾아봤다.
늦둥이 출산, 나이 차이 많은 남매, 가족 비밀.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선영은 다시 혜진에게 연락했다. 혜진아, 나 또 물어볼 게 있어. 뭔데? 가족관계 조사 같은 거 할 수 있어?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선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이거 너무 깊이 파고들면 안 돼. 결혼 깨질 수도 있어. 알아? 근데 안 하면 평생 찜찜할 것 같아.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알았어. 근데 불법은 안 돼. 알지? 응. 고마워. 며칠 뒤, 선영은 대학 동기 수진을 떠올렸다. 수진은 유전자 검사 회사에서 일했다. 선영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수진아, 나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무슨 일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이틀 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선영은 최대한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수지는 눈이 커졌다. 뭐? 친자 확인? 응. 선영아, 이거 심각한 문제야. 불법은 아니지만. 알아?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샘플이 있어야 해. 머리카락이나 칫솔. 구할 수 있어. 근데 만약 진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쩔 거야?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덧붙였다. 결혼 깨질 수도 있어. 괜찮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 확인하고 싶어. 일주일 뒤, 선영은 다시 시댁을 방문했다. 이번엔 예단 최종 확인이라는 핑계였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어서 와요, 며느리. 선영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선영은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손이 떨렸다. 세면대 위에 칫솔이 있었다. 선영은 가방에서 작은 비닐을 꺼냈다. 파란색과 분홍색 칫솔 중에 파란색의 칫솔을 조심스럽게 집었다. 이게 맞겠지? 선영은 칫솔을 비닐에 담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선영은 자연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자연아,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거기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다. 선영은 머리핀을 다른 비닐에 담았다. 그때였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세요? 선영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자연이 서 있었다. 아, 자연아. 깜짝이야. 선영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내 방이 예쁘네. 구경 좀 하고 있었어. 자연은 말없이 선영을 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선영은 서둘러 방을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선영은 수진에게 샘플을 전달했다. 비닐 2개를 건넸다. 이게 시아버지 거고, 이게 자연이 거야. 수진은 샘플을 받아들었다. 일주일 정도 걸려. 알았어. 고마워. 선영아, 진짜 괜찮아? 결과 나오면 돌이킬 수 없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해야 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선영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자연이 나타나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선영은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렸다. 용민은 선영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해서. 선영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사흘이 지났다. 나흘이 지났다. 선영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제 나와? 조금만 기다려. 곧 나올 거야. 6째 날, 선영은 미칠 것 같았다. 밤에 잠도 안 왔다. 7째 날 아침,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영아, 결과 나왔어. 만나자. 선영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수진과 만난 곳은 이전과 같은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수진은 봉투를 건넸다. 표정이 무거웠다. 직접 봐.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나왔다. 맨 위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친자관계 확률 0%. 선영은 숨이 막혔다. 손에 든 종이가 떨렸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자연이는 시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야.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확실해? 응. 이 수치는 명확해. 생물학적 부녀관계가 아니야. 선영은 서류를 꽉 쥐었다. 그럼 대체 누구의 딸이란 거지? 수진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용민과의 대치. 선영은 그날 밤 용민을 불렀다. 오빠, 지금 만날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용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알았어. 어디로 갈까?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줘. 1시간 뒤 용민이 도착했다. 선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용민이 앉자마자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선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뭔데? 열어봐. 용민은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야. 용민의 손이 떨렸다. 선영아, 너 이걸 어떻게? 시아버지와 자연이 친자가 아니래. 용민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근데 확인해야 했어. 확인해서 뭐 어쩌려고? 선영은 용민의 눈을 똑바로 봤다. 오빠,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용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연이가 누구 딸이야? 용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선영이 다시 물었다. 말해줘. 나 결혼할 사람인데 알 권리 있잖아. 용민은 눈을 감았다. 이마를 짚었다. 어머니가 불륜을 했어. 선영은 숨이 멎었다. 용민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22살 때였어. 어머니가 임신하셨다고 하셨어. 선영은 말없이 들었다. 처음엔 다들 기뻐했어. 늦둥이지만 가족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기셨어.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선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버지가 몰래 검사를 하셨어. 자연이가 태어나고 한 달 뒤에. 그래서 친자가 아니었어. 선영은 등골이 오싹했다. 용민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추궁했어. 어머니는 처음엔 부인하셨지만 결국 인정하셨어. 상대가 누군데? 용민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작은아버지. 선영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아버지의 친동생. 우리 작은아버지. 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분은 지금 해외 지사에 계세요. 싱가포르. 그럼 자연이는 작은아버지의 친딸이야. 선영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믿기지 않았다. 용민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이혼을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체면이 문제였어. 체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요. 이혼하면 소문이 나고 사업에도 타격이 와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조건을 내셨어. 어머니가 자연이를 자기 딸로 키우는 것.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평생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것. 작은아버지는 동의했어? 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회사 지분을 다 가지고 계셨으니까. 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어. 자연이는 진짜 딸이라고. 자연이는 알아? 모를 거야. 아무도 말 안 했으니까. 선영은 가슴이 답답했다. 용민이 계속 설명했다. 어머니는 자연이한테 미안해하셔. 그래서 더 집착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자연이 얘기를 자주 하셨구나. 네. 죄책감이 큰 거지. 아버님은? 아버지는 자연이를 볼 때마다 배신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냉정하게 대하시는 거야. 선영은 이해가 됐다. 상견례 날의 이상한 분위기. 시아버지의 냉담함. 시어머니의 과도한 애착. 모든 게 설명됐다. 선영은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다. 오빠,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말할 수 있었겠어? 이런 걸? 우린 결혼할 사이잖아.
그래서 더 말 못했어. 말하면 결혼 깨질까봐. 선영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지금 깨지는 거랑 뭐가 달라? 용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선영이 물었다. 또 숨긴 거 없어? 없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선영은 용민을 한참 봤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었다. 룸살롱 이야기로 돌아가다. 선영은 처음에 쪽지를 떠올렸다. 그럼 시아버지가 룸살롱 다니는 것도 사실이네. 용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실이야. 왜? 어머니한테 배신감이 크셔서 그런 곳을 자주 가시나 봐.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접대용이 아니라는 거네. 반은 접대용이고 반은 개인적인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게 무슨 집안이야? 용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선영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전부 말하진 않았다. 시댁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대요.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사정인데?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확실하진 않은데 소문이 있어요.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선영아,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파혼해라. 아빠, 이런 집안이랑 혼사 맺으면 평생 고생이야. 선영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선 안도감도 들었다. 이제 그만둘 수 있겠구나. 선영은 용민에게 다시 연락했다. 오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용민도 알고 있었다. 이제 끝이라는 걸.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선영이 먼저 말했다. 오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용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요? 응. 너한테 미안해. 이런 집안 상황을 숨긴 것도.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오빠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어. 둘은 잠시 말없이 강을 바라봤다. 용민이 말했다. 사실 나도 편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안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게 항상 불안했어. 선영은 용민을 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서로를 위해서.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양가 부모님이 모였다.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용민의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이번 일은 우리 집안의 불찰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선영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사과는 됐고 우리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청첩장, 예단 비용 모두 정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의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용민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당연합니다.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모두가 동의했다. 양가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쌍방 합의하에 혼인을 취소한다. 모든 비용은 남측이 부담한다. 이번 일에 대해 상호 비밀을 유지한다. 선영과 용민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서명이 끝나자 모든 게 끝났다. 선영의 새 출발. 선영은 짐을 정리했다. 예식장에서 돌려받은 물건들, 청첩장 시안, 예단 샘플, 모두 박스에 담아 창고로 보냈다. 선영은 거울을 봤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친구 혜진이 전화했다. 선영아,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후회는 안 해? 아니, 잘한 것 같아. 다행이다. 곧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선영은 웃었다. 그럴 것 같아. 용민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 업무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쓸쓸했다. 선영은 좋은 사람이었다. 용민은 자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자연아, 오빠야? 응, 오빠. 문이 열렸다.
자연이 책을 읽고 있었다. 오빠 결혼 안 하는 거야? 응. 취소됐어. 왜? 용민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봐. 자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니 못 만나는 거네. 응. 아쉽다. 언니 좋은 사람이었는데. 용민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커서 좋은 사람 만나. 자연은 웃었다. 하지만 자연은 알고 있었다. 오빠의 결혼이 왜 깨졌는지. 그날 자신의 방에 들어온 선영 언니. 머리핀을 가져가는 걸 봤다. 자연은 궁금했다. 왜 내 머리카락을 가져갔을까? 인터넷을 검색했다. 머리카락 검사 이유. 유전자 검사라는 단어가 나왔다. 자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자연은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아버지와 닮은 데가 하나도 없었다. 오빠는 아버지와 닮았다. 코도 눈도 입도. 하지만 자신은 어머니만 닮았다. 자연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평생 느껴온 아버지의 차가움. 어머니의 과도한 애착. 나는 누구의 딸일까? 시아버지의 고독. 용민의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이번 파혼 사건으로 또다시 과거가 떠올랐다. 아내의 배신, 동생의 배신, 자연이라는 존재.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는 술잔을 들었다. 혼자 마셨다. 용민의 어머니는 자연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내가 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자연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태어난 것도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연은 평생 차가운 집안에서 살아야 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방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작은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용민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용민아, 나야. 작은아버지. 아, 작은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너 결혼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 취소됐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왜?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작은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지. 용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연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언제 한번 보고 싶구나. 작은아버지,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알아. 그냥 혼잣말이야. 전화가 끊어졌다. 용민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석 달 뒤, 선영은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준호. 의사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호입니다. 박선영이에요. 둘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준호는 밝고 정직해 보였다. 선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패션 관련 일이요. 멋지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용민도 부모님의 소개로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지은. 변호사였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박용민입니다. 지은은 똑똑해 보였다. 용민은 호감이 갔다. 용민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 회사에서 해외 사업부를 맡고 있어요. 그렇군요. 둘은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용민은 이번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제 집안이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이르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에필로그 각자의 길. 1년 뒤, 선영은 준호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다. 용민은 지은과 약혼했다. 이번엔 천천히 진행했다. 자연은 고등학생이 됐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밝아졌다. 용민의 아버지는 여전히 룸살롱을 다녔다. 변하지 않았다. 용민의 어머니는 자연을 더 챙겼다.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아버지는 여전히 싱가포르에 있었다. 돌아오지 못했다.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 짧은 4개월의 약혼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희미해져 갔다.